안녕하세요. 월요일에 이명탁 전문가입니다. 오늘 이제 2019년에 마지막 거래일을 개장을 했고, 개장 시황으로 볼 때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. 전일 계속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일부 이제 외인의 차익 매물도 좀 보이고요. 그러면서 전일 바이오 종목에서 이제 외인 기관의 양 매도가 좀 나온 종목들이 보였는데, 그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바이오 종목 잠깐 주춤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좀 했지만, 재차 이제 좀 수급 유입 다시 돌아오면서 바이오 종목 반등부터 시작하는 시장이 좀 순조로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 기점으로 개장 시황은 어떠하냐면 11시 기점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를 두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지금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지금 빨간불, 파란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면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외인과 기관의 양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요. 단순히 그냥 외국인 21억, 기관계 46억으로 해서 뭐 총합 100억도 넘지 않는 매우 약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지막 거래일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말 결산도 있을 것이고, 증권가에서는, 그리고 추가로 이제 2일간 내일 폐장이고 1월 1일 이제 공휴일로 인해 휴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틀이라는 휴장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 보수적인 측면의 움직임이다,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투신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. 투신의 매수가 지금 기관계 수급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급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, 투신의 수급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 뭐 보기 좋고요. 그 외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. 장이 안 좋을 때 거의 1200원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1159원까지 내려오면서 다소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환율도 안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전일 특히나 이제 계속적으로 최고점에서 놀고 있는 뉴욕 증시가 전일 뭐 큰 등락 없이 그냥 좀 혼조세, 약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으며, 그에 따른 우리 시장에 뭐 큰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장은 좀 개별적인 측면에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휴장을 앞둔 상황. 또 특히나 이제 항상 신년이 되면 많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북한의 신년사입니다. 신년사가 이제 항상 증시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신년사가 어떤 기조로 발언을 하는지 보면 이제 1월 시장이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힐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좀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드릴 겁니다. 지난주에 제가 먼저 계속적으로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 HLB랑 HLB 생명과학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역시나 오늘도 오전에 뭐 SFA 반도체가 크게 거래대금을 증폭시키면서 1위에 올라왔었지만, 다시금 이제 HLB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상위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. 그 뒤로도 뭐 젠백스라든지 ABL 바이오, 뭐 CMG 제약, 앞타바이오, 티움바이오,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, 알테오젠, 뭐 메지온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사의 거래대금 코스닥 상위 종목 선점이 눈에 보입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종목도 보이고 있고요. 그 나머지로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해야 될 좀 터닝 포인트가 어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, 즉 비메모리 반도체인데, 2020년에 뭐 CPU를 포기하고 NPU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다는 삼성전자의 발언도 있었고요. 그 이후에 뭐 인공지능 강화 및 조금 더 시스템 반도체에 주력을 하겠다, 시스템 반도체 뭐 세계 시장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삼성전자의 포커싱에 맞춰서 이제 증시도 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. SFA 반도체 차트를 좀 먼저 보면 정말 명실공히하고 처음부터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점 크게 무너뜨리는 구간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 이제 중간에 그럼 SFA 반도체 말고 현재 또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한 종목 더 짚어드리기로 하고요. 일단 HLB 생명과학부터 저번 주에 이어서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HLB 굉장히 큰 하락 겪었고, 그 이후에 긴 횡보 기간을 한꺼번에 돌파해서 강한 상승 파동을 한번 딱 만들고 지금 2차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갔습니다. 이 구간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기점이 언제 변했냐? 12월 18일이에요. 12월 18일
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이제 HLB도 자회사를 앞세워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급이 좀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. 특히나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 기관과 외인의 수급은 뭐 들어오고는 있지만 너무 뭐 큰 폭으로 들어와서 주가가 급격하게 떠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유입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주가가 흘러가는 좀 기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이 하락 추세에 이제 넘어섰다. 지금 횡보 구간에서 넘어섰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반응이 계속 좋습니다. 어떤 반응이 좋냐라고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뭐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. 그 이후에 저점 조금씩 높여가면서 오늘 아직 돌파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봉에서 이제 이 고점에 대한 시도 트라이하는 구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최근에 올라온 거래량 또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럼 HLB 지금 진입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텐데 HLB랑 HLB 생명과학 두 종목 모두 다 동일한 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냐 하면 현재 시점에서 전일 이제 이날이 23일입니다. 12월 23일 날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. 현재 가격 11만 1,000원이고요. 그 고점 가격 11만 4,800원, 대략 11만 5천원 정도 보시면 될 건데 그곳을 돌파할 때 거래량 또한 이러한 거래량이죠. 350만 주 이상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11만 5천원 라인에 진입을 해준다면 여러분들도 그 구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하시기에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런 자리로부터 뭐 단기적인 차익은 여러분들이 각자 매매하는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 저점을 회복하는 박스권에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한 뭐 13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3만원까지 또 추가적인 거래량 실리면서 거의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와 준다고 하면 16만원 부근 그러니까 이 위에 대한 이 윗구간에 대한 저항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만 경계하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뭐 젠백스, HLB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주로 선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 동향을 좀 보면 HLB가 어제 잠깐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. 전일 잠시 이제 단기 차익성 매물이죠. 지금까지 뭐 바이오주들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기관과 외인의 뭐 쌍끌이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쌓아온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 기관 중심에. 기관은 바이오에서는 뭐 금투나 연기금보다는 투신 수급을 좀 보시면 됩니다.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투신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더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면 못 올라가는 게 바이오주는 맞지만 국내 자금에서는 투신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HLB 또한 현재 투신 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에 반면 뭐 단기적인 차익에서 이탈하는 흐름은 매우 적기 때문에 HLB 지금부터 돌파에 주목하면서 돌파 매매 관점에서 한번 볼만하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. 얘가 이제 조금 더 차트상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. HLB가 더 등락폭이 급격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은 HLB 종목을 보되 HLB 종목과 HLB 생명과학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둘 중에 뭐 한 종목만 잡으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돌파 시점에 정확하게 매매 들어가 주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운영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. 뭐 동일한 시점에서 이 윗구가 일단 어제 고점 돌파하는 게 최우선이고요. 그 다음 돌파는 이제 마찬가지 23일 날 고점 형성한 부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HLB 생명과학 또한 이전 고점에 대해서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이 구간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뭐 손절 고려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절은 현재 구간에 대한 박스권 이탈한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하고 관망해보자. 그럼 아래로 지금 뭐 25,600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대략 뭐 25,500원 계산한다라고 하면 뭐 한 8%, 7% 정도 하락폭 감수하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서 손절 고려하시되 나는 손절이 정말 무서워서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28,7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일 고점이죠. 전일 고가가 28,650원인데 28,700원 돌파할 때 진입하셔서
그 구간 무너지면 즉각 매도하는 전략으로 28,000원 정도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손실률이 1.8% 정도 나옵니다. 수수료 합쳐도 뭐 2% 채 되지 않는 손실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구간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보시면 되겠고요. 이거를 제가 왜 자꾸 제약바이오를 강조를 하냐? 다른 이제 좀 급격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 보면 동일한 시점에서 그쵸? 젠백스 또한 제가 이런 구간 돌파할 때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돌파하고 나서 추가 급등 오늘도 이제 7% 약 8%대의 상승이 또 나오면서 정말 단기간에 거의 20%가량 이 큰 종목에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젠백스도 뭐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거의 1조 4천억이 다 되는 종목인데도 불과 3거래일 만에 한 15%가량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절대 무겁지 않은 종목이다. 수급이 좀만 더 뒷받침되지면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티움바이오 뭐 상장 초기 때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. 상장 초에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간에서부터 이제 진입을 좀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현재 저점 높이는 바닥 두 개 딱 형성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죠. 흔히 뭐 쌍바닥이라고 얘기도 하는 이런 W자 모양의 차트가 형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진입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현 구간 물론 아까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 박스권 구간에서 박스권 저점 손절 잡고 진입하셔도 무관하지만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뭐 한 18,000원 선 위로 주가가 안착해줄 때 진입하신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티움바이오 계속해서 진입 가능한 시점이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항시 주목하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창에 등록을 해 두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오히려 이런 종목은 정말 진입하기 힘들 거예요. 앞타바이오 상장 초기 이후 쭉 눌리다가 이제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저점 대비 벌써 한 60%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. 2만 원대가 이제 저점 돌파 기준이었는데 벌써 60%가량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 보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직 안 오른 종목에서 새로운 반등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20년 1월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까 제가 반도체 종목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SFA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고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다른 종목을 좀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현재 이 종목은 거의 80% 정도, 70~80% 정도 급등을 했어요. 저점 이런 박스권 라인 2,600원이고 뭐 최저점으로 따지면 거의 3배가량 상승을 했지만 일반 박스권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한 70%, 80%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상장 초기 때 급등 나왔던 이 물량이죠. 이 물량 대비 더 큰 거래량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돌파해주면 분명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옵니다. 돌파해주고 이 위에서 이제 안착하는 흐름만 나와주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기회만 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런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차기 종목으로 하나 선정을 좀 해갖고 왔는데요. ITM 반도체입니다. ITM 반도체 상장 11월에 상장을 했고요. 그 이후로 오랜 기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박스권 첫 돌파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. 이 박스권 첫 돌파 흐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략 포인트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 이런 봉에서부터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부터 뭐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좀 지지선을 찾은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분봉상으로 지지선 좀 잡아드리면 이런 구간 되겠죠. 37,300원 구간에서 이 윗구간으로 39,500원 라인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공략하는 전략 좀 가져가셔도 좋겠고요. 이게 이제 안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또다시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오늘 형성한 이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짧게 수익 보는 전략 사용하셔도 좋을 종목입니다. ITM 반도체 또한 지금 뭐 최근에 수급이 아직 급격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. 하지만 계속적으로 투신 물량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투신 물량이 지금 2거래일 연속 들어왔고 뭐 연기금 들어오고 있지만 금투의 매도세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현재 시장 자체는 투신이 좀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거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다시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대부분 유통비율이 매우 작아요. 유통비율이 작다는 거 뭘 의미를 하냐. 이미 많은 매물이 잠겨있어 시장에서 큰 급락의 영향이 좀
적다. 왜냐면 쏟아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, 떨어질 때는 묶여있는 매물들이 모두 다 받쳐주는 역할들을 좀 해주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종목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1월에 포인트가 하나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KMW, 5G 종목들입니다. KMW 그동안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았죠.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물을 쏟아냈고, 이 고점 8만 원 갱신한 이후에 지금 5만 원까지 거의 한 40% 가까이 하락을 하고 나서, 이제 마찬가지 이전에 우리가 최근에 좀 이제 반복 숙달이 좀 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, 좀 반복 숙달이 됐죠. 어떤 종목에서, 어떤 섹터에서,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좀 반복이 됐습니다. 이러한 흐름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? 갑자기 거래대금이 잔잔한 지금 조정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. 불과 뭐 한 1, 2주 전만 해도 KMW 거래대금 상위, 그리고 거래량 증가 같은 이슈는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인데, 이번 주, 저번 주 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KMW가 시장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옛날 영상에 이제 KMW랑 솔리드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, KMW가 2019년에 가장 핫했던 5G라면 2020년에는 뭐 인빌딩 관련주들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연관된 관련 종목으로 솔리드와 뭐 FR텍 정도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.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뭐 바닥은 잡으면서 저점 높여가는 추세 그리고 있고요. 솔리드도 마찬가지 바닥 지금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한 코 높여주는 이러한 흐름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전 박스권이죠. 이 박스권인데, 이 박스권의 저점 돌파하는 라인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하는 흐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좀 큰 종목에서 놀 거야 라고 하시면 KMW도 마찬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5G에서 가장 이제 큰 종목, 덩어리가 가장 큰 종목이고, 2020년에 이제 통신 장비 업계 최초로 연간 1조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내년 실적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매우 호전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나는 좀 큰 종목으로 매매하는 걸 좋아해. 너무 작은 종목에서 하루하루 등락에 뭐 이렇게 일일비가 너무 심해서 나는 큰 종목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봉으로 짧게 움직이고 있는 KMW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찬가지로 현재 흐름에서 뭐 바로 내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이 박스권 저점 이탈 시 손절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한 2,100원, 2,500원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 한 5%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, 위로는 52,500원을 돌파하는 지점부터 본격적인 시세 시작돼서 한 6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게 돋보인다 라고 해서, 이 5G 종목 중에서도 KMW, 솔리드, FR텍 정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가 체크하면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냐? 오늘 거래대금 상위는 한진칼인데, 한진칼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지 시장의 영향으로 뭐 크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, 이런 이슈성 종목은 이슈 초입에 잡아서 한번 먹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나서는 이 고점을 재돌파할 때까지는 절대 재매수 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. 이런 게 한번 꺾이게 되면 예전에 경험하셨죠. 뭐 아시아나 IDT 같은 이런 그냥 단순 이슈성 종목들이죠. 이것도 뭐 인수권 때문에 인수 얘기로 바빴는데, 고점 돌파가 안 나오니까 주가 하락하고 계속 지지부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 상위 1위에 올라와 있다고 해도 이 고점을 추가로 돌파해 주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라고 아예 그냥 확답을 정해 두시고 운영하시는 게 안정적인 계좌 운영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러면 뭐 삼성전자, 당연히 뭐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를 수 있는 종목이 없는 만큼 항상 거래대금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데, 반도체 종목 보실 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좋다. 만약에 내 종목, 반도체 종목이 잘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55,000원 선을 이탈을 하더니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, 이런 구간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 지금 뭐 잘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비중 축소해서 수익 챙기고 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, 반도체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SFA 반도체나 ITM 반도체 같은 종목들 공략하실 분들은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은 지켜보면서 가져가셔라. 그리고 예전에 지금 현재
액면 분할되고 나서 고점이 57,520원인데 이 구간이 예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했던 구간입니다. 액면 분할 전 이제 300만 원 돌파했던 그 지점에서 300만 원 돌파할 때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300만 원이라는 그 앞자리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구간 탄력 한 번 더 봐서 재돌파한다 그러면 1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 반도체 종목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반도체 종목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뭐 지금 상위권 종목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등등 지금 뭐 인공지능 정부, AI 정부 뭐 출범을 한다, 점점 더 발전시킨다, 데이터 사업 확대시킨다라고 한 만큼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 좋은 모습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은 HLB 생명과학을 비롯한 바이오 종목들 1월에 여기서 추가 고점 돌파 반등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자라는 멘트 하나 드렸고요. 두 번째로 SFA 반도체는 이전 이제 상장 초기 시점 거의 다 왔다.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 구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상장 초기 이후에 계속 등락했던 이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까지 체크하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으니까 이 구간에서 돌파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SFA 반도체 지금 탄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. 돌파하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면서 운영하시고 이게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차기 종목으로 제가 좀 선택해드렸던 ITM 반도체 같은 종목들 현재 고점 돌파 나왔으니 지지선 찾고 지지까지 안 받치고 재차 추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오늘 고점 재차 돌파 흐름 나올 때 단기적 흐름으로 접근해서 충분한 차익 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번 달에 하나 더 정리해드렸던 5G 종목 뭐 솔리드 그리고 FR텍 그리고 KMW까지 지금 뭐 차트상 보기에는 FR텍보다는 KMW나 솔리드 쪽으로 좀 치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지금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저점만 높이면 이게 우상향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근데 저점만 높여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.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질 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완연한 이런 고점까지 돌파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주식은 항상 한 단계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인 대응과 운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형성했던 이 고점이죠. 52,900원 라인 정도 되는데 이 라인 돌파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주가의 움직임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설정 뭐 이 윗구간까지 목표가 설정하시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2020년 1월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섹터 3가지는 5G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순위가 오늘 장이 마감돼봐야 알겠지만 오늘 만약에 외인가 기관이 어제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한 바이오 섹터에 회귀하는 흐름이 보였다라고 하면 1순위가 바이오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약간 주춤하는데 전일 이제 급격한 상승 한 번 더 만들고 오늘 또 주춤하는데 다음 거래일부터 다시 치고 최근에 형성한 이 고점을 넘는 흐름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신고가에 역사상 이제 신고가죠.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이 구간부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5G 섹터 여러분들이 2020년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섹터랑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정리 좀 해드렸고요. 이것을 토대로 오늘 이제 오후장 지나면서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이틀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는 휴장일 동안 종목 선별 잘 하시고 종목 선택 잘 하셔가지고 2020년 1월 달은 수익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는 한 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